안녕하십니까. 임종욱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확정되는 지역 11곳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아타운 후보지 67곳이었었는데요. 이젠 11곳이 정확한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11군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투자에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바로 서울시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아타운 6곳을 추가해서 총 11곳이 모아타운 확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모아타운의 도입 배경과 그리고 또 모아타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모아타운 확정지역 11곳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가요, 지금 1986년부터 22년도까지의 가격지수를 표현한 것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우상향 했었지만 지금 끝에 가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아파트 중위 가격으로만 봤을 때도 대략 4억 7천만 원 하던 가격들이 2배 이상이 오른 11억 가격에 중위 가격이 상승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이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하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 상승기로 다소 하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고점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바로 저금리의 장기화겠죠. 그래서 저금리의 장기화로 유동성 자금들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의 하락, 이것이 바로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나옴으로써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자기됐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 많은 수요가 생겨났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에 관심조차도 없었던 분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대거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 유입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재화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비규칙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부동산 지인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많은 편에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들은 바로 오늘 공급한다고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라 대략 적어도 5년, 많게는 10년, 15년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입주 물량이라 하는 것은 바로 2010년대 초반 정도, 여기에서 계획을 하고 인허가 받았던 것들이 2019년도에 완공돼서 입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이 아닌 선에서는 앞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에 대한 왜곡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정책 공약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약 50만 호에 가까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는요, 지방처럼 논밭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짓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의 3기 신도시도 역시나 이런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고 시간도 걸리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모든 부동산이 이미 건축물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재개발 구역에서 조금 더 공원이나 학교를 늘리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또는 지역주택 조합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었고, 오늘 말씀드린 모아타운도 이렇게 공급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크게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식과 그리고 공공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각 재개발별로 또 특징이라든가 또는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과 뉴타운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바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데, 자, 요즘에 말씀 많이 듣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정비 사업 등등이 다 민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공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공공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도심 복합사업, 그리고 또 공공과 조합이 같이 하는 것들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좀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서울 지역 전체의 아파트, 주거 지역 중 아파트가 대략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층 주거지역은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곳은 바로 기존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또는 저층 주거지역을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저층 주거지역 중에 87%가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재개발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바로 노후도입니다. 노후도가요 67%를 차지해야 재개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지역에는 신축 빌라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67% 이상 돼야 되는 것을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재개발이 사실 진행이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또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동의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재개발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도도 완화했고요. 그리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 해서 땅 대비 건물의 연면적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용도지역 용적률 그리고 층수까지 완화해서 재개발 지역 안에 모아타운으로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자, 그래서 모아타운은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하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유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이 담겨져 있는데, 자, 그 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해서 모아타운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요, 모으고 모아서 모아타운이라 얘기하고요. 이것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재개발로 가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모아타운이 진행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모아타운은 노후도 50%만 충족시키면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진행 절차가 기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매우 간소화됩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추진위라든가 또는 정비계획 수립이 생략이 됩니다.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조금 차이점 나는 게, 재개발
아파트 조합 설립할 때 4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아타운은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보통 모아타운은 사업시 인가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우리 모아타운은 4년에서 5년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그런 정비 사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SH랑 같이 공동 사업할 경우에는요, 용적률도 조금 더 완화해 주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되고요, 그리고 사업비, 지금 사실 사업비 관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90%까지 저금리로 융자가 지원되고, 또 주민들이 이사할 때 현실적으로 이사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아타운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67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67곳은요, 모아타운 후보지 또는 대상지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후보지 또는 대상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모아타운이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곳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강서구, 중랑구가 먼저 11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짝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선정됐다. 그만큼 재개발이 조금 더 시급한 지역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수유역에서 대략 한 10분 거리에 강북구 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대략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7억에서 8억, 10억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시세를 가지고 있는 본동의 모아타운 시세는 대략 4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를 활용했을 때 한 3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자, 중랑구 면목동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모아타운 예정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삼봉역과 면목역 사이에 있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요, 사가정 센트럴파크와 또 한양 수자인 사가정 파크를 한번 살펴봤을 때 대략 10억에서 10억 초반대 정도 형성하고 있고, 이 지역에 투자 가능한 물건을 살펴보니까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데, 이 지역은 투자 금액이 본동보다는 조금 저렴한 한 2억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목역 좀 전에 상단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면목역 하단 정도를 보시게 되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시세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투자되는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여기는 전세 금액이 다소 조금 높은 편에 있기 때문에 약 1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면목동, 또 다시 한번 면목동입니다. 요즘에 면목동이 상당히 11곳이 많이 돼 있는데, 역시나 임대 시세는 약 1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삼봉역 상단에 보시면은 리버밴 SK 뷰 롯데캐슬이라든가 또는 사가전 센트럴파크, 똑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이 부분들이 대략 한 10억 초반 내 가격이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한 1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1억에 투자하셔서 조합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는 그런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우동입니다. 망우동도 역시나 대략 방 2개짜리가 3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1억에서 1억 초반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자, 금천구 시흥동은 이제 1호선 독산역에서 석수역 주변에 이렇게 흘러가는 곳인데, 자, 남서울 시스테이트가 약 10억대 초반 정도, 그리고 또 금천 롯데캐슬, 이 지역에서는 또 나름 대장주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약 13억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 이 지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빌라 다세대 시세가 실투자금 약 1억 초반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시흥동입니다. 여기도 1억 안 되는 가격에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들이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억이 안 되거나 대략 1억이 넘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대략 10억 초반에서 10억 중반 사이까지 형성되고 있고,
또 투자 가능한 빌라 다세대는 대략 1억 초반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곳에 대한 시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모어타운 투자하실 때 유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 각 현장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신축되는 빌라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8조 2항에 따라서 지금 4가지의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진다거나, 또는 한 사람의 명의로 있다가 여러 명으로 나눠진다거나, 또는 나대지나 또는 건축물에다가 신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권리 산정일 기준일 이후에 착공되는 것을 기준으로 착공이 그 이후에 됐다라고 하면 현금청산입니다. 재개발과 좀 다른 건요, 다른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다른 것들은요 준공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준공이 났어도 이건 현금청산인데요, 모어타운은 그나마 좀 완화돼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착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은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이제 투기지역에서 전부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어타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또 모어타운이 투자할 만한 지역 바로 11곳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어타운의 주의사항도 좀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모어타운 지정된 곳은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투자금 1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싶거나 또는 자녀분들의 아파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11곳을 조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